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1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가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보육 실습을 지도하는 우리 1급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영상 자료입니다. 혹시나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그리고 내년이라도 실습생이 나올 때 어떻게 실습생을 지도해야 될지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졸업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습생을 받게 되는데 실습생을 잘 지도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지도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영상 자료를 올려주면 도움을 받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자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왜 어린이집에 실습생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 실습 지도를 왜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보육 실습생이 어린이집에 실습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비 보육교사들이 아직 자격을 갖추기 전에 법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바로 보육 실습입니다. 그래서 보육 실습을 통해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하고 또 내 적성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보육 현장에 실습을 하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습 지도 선생님들은 실습생을 잘 지도해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양성교육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실습 6주만큼은 어린이집에서 지도교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수한 교사가 배출이 되어야 또 보육 현장이 또 보육의 질이 또 높아질 수도 있죠. 우리 실습생을 지도하는 1급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책임을 가지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실습 지도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자기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습생은 잘 모르지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또 실습 과정에서 혹시 나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지라는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 실습생은 한번 지도를 해봐야 됩니다. 또 실습생 입장에서는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다가 어린이집에 나오면서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어떻게 바람직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책으로만 봤던 아동 영유아 발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도교사는 물론이와 또 우리 어린이집 전체의 모든 인력은 실습생이 나오게 되면 준비를 합니다. 실습생을 지도해야 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과정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개방을 하면서 실습생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실습생은 아직 자격을 갖추진 않았지만 예비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비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은 첫날부터 지도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실습생을 통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아주 좋은 어떤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실습생을 지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실습 지도 교사는 실습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까요? 이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로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또 영유아에 대한 이해라든가 존중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평가 지표에도 1-1-1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라는 그 평가 지표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요. 또 아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습생은 실습 나오는 첫날부터 지도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제가 실습을 받을 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실습생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실습생이 그대로 따라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행동과 태도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로서 갖춰야 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실생 앞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또 교사로서 어떤 윤리적인 태도라든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실습생이 보고 배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실습생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예, 실습생이 함께 지나면서 말과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말이라든가 행동이 교사답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실습생이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실습생이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때는 또 지도해야 됩니다. 또 놀이에 참여했을 때 실습생이 놀이에 잘 참여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지도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역할을 실습 지도 교사가 해야 됩니다. 또한 실습생은 실습을 나와서 하루 종일 떻게 실습을 받았는지 지도를 받았는지를 일지로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지에 대한 지도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 교사는 실습생이 쓴 실습 일지를 꼼꼼히 보고 지도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지도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생은 실습을 받는 동안 일지도 써야 되지만 관찰 일지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생이 쓰는 관찰 일지도 봐야 되겠고요. 또 실습생은 활동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활동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죠. 그럼 그 계획안도 봐줘야 되겠고요. 또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료 준비에 대한 것들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관찰일지나 보육일지라든가 활동 계획안이라든가 보육 활동을 위한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또 평가하는 그 역할을 지도교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영역별 보육 활동이라든가 연계 보육 활동이라든가 반일 활동이라든가 일일 보육 활동 이런 것들을 실습생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 보육 활동 우리가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됐죠.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계획안을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꼼꼼히 살펴본 그 계획안에 의해서 실습생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했다라면 그 수행한 후에 우리가 평가도 우리 지도교사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생에게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모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습의 전 과정은 저는 멘토링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우리 1급 보육교사가 경험이 부족한 예비 보육교사인 실습생을 전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줘야 되고요. 지도해줘야 되고 또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해줘야 되고요. 또는 상담해줄 수 있는 이 전체 어떤 장학의 과정 이게 저는 6주간의 실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지도 교사는 실습생 관계에서 멘토링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실습생이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예비 보육 교사가 정말 실습이 끝나고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습생을 지도할 때 또 우리가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습생이 있을 때 없을 때 똑같아요. 예의 바른 언어 우리가 선생님이 함부로 실습생이 우리 가끔 좀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습생이 마치 나의 어떤 보조교사처럼 보조교사도 사실 우리가 인격적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내가 실습생의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에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우리는 실습생과 실습 지도교사는 동등한 그래서 나는 멘토, 실습생은 멘티. 이렇게 해서 멘토링의 과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언어, 그다음에 인격적 대우. 이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실습생하고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면 어떤 개인적으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영유아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거나 지도교사가 또는 다른 교사와 옆반 선생님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또는 우리 같이 있는 합반인 경우에 있어요. 투다님 이럴 때
때 그 선생님과의 아주 불편한 관계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의 아주 사적인 내용을 실습생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실습생과 실습 지도 교사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유 앞에서 만약에 실습생이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막 이렇게 실습생을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키는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만약에 실습생이 정말로 실수를 해서 이거는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잘못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생을 평가할 때는 저희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감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우리 실습생을 지도할 때 또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도교사가 실습생에게 어떤 개인적인 부탁이라든가 또는 이 지도교사의 어떤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습생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내 지도교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배우러 간 사람한테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생을 이제 맞이했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우리가 지도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실습 지도 교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지도 교사는 우선 먼저 6주간의 지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우리가 계획과 일정을 좀 수립하는 게 우리가 우선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실습생이 나 반에 들어와야 돼. 내 반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반에서 함께 6주 동안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필요하겠죠. 이런 사전 교육을 또 해야 되겠고요. 또 실습생이 나오게 되면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지를 쓰기 위한 자료라든가 또 우리 반에 들어오니까 아이들 이름 빨리 외워야 되죠. 명단을 넘겨줘야 되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실습생으로부터 받아야 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으로부터 받아야 될 자료, 서류들이 있다라면 또 이것도 꼼꼼히 챙겨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습 지도교사가 준비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주간의 6주간의 지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의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하나의 문서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자료를 주는 게 좋겠죠. 실습 지도 지침서가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실습생을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자료가 지침서의 내용들이 일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또 실습을 받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집에 어떤 보육과정 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에 행사들이 있겠죠.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뭐 생일잔치가 있다거나 뭐 부모 면담이 있다거나 상담이 있다거나 부모 참여 수업이 있다라든가 이런 실습생이 나오는 기간에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 어떤지 그다음 행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습생이 내 반에 들어올 때 사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 구성이라든가 행사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습생의 보육 활동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입니다. 실습생은 양성교육기관에서 안전지도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지만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강의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실 안에서 또는 바깥놀이 갈 때 실습생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안전 사고와 관련된 예방교육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보육 실습을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떤 준비물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도 안내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하루에 일과가 있습니다. 또는 생활지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실습생한테 안내가 되어줘야 되겠고요. 또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육 실습 시에 우리 반에 들어왔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행동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출퇴근 시간 정확히 뭐 지켜주고 이런 기타 등등의 보육 실습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보육 실습에 필요한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습 어린이집의 어떤 현황 자료, 자 이거는 일지를 쓰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설립 목적, 연여, 뭐 보육 철학이라든가 원은, 반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원 아이들 명단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집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유인물로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 명단 넘기셔야 되죠. 빨리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게 실습생도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간 보육계획안이라든가 주간 보육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줘야 되고요. 또 혹시나 특별한 어떤 이 어린이집만의 어떤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런 자료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정표, 네, 6주간에 아까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죠. 6주간의 보육 실습 일정표를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주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계획표를 안내를 할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우리가 제출 서류라든가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생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받아야 될 서류가 있다라고 했죠. 예, 바로 실습생이 꼭 확인해야 될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진단서. 네, 최근에는 실습생을 받을 때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라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 실습생이 우리 어린이집에 와서 있어야 되니까 건강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된 그 서류 받아야 되고 신상카드도 받아야 되고 서약서도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의 자료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주간의 실습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 6주간의 실습은 예, 관찰 실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위 보육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위 보육 활동은 우리가 영역별 활동, 한 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보육 활동은 활동과 활동을 연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나절, 오전 수업이나 또는 오후 수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일 수업. 그래서 일일 보육 활동은 우리가 6주 차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요리 실습 과정은 이 경험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서 실습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실습생이 나오면 보육 실습 지도 계획표를 주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6주 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가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아예 실습생한테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땡땡이 반 누구누구 선생님 이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계획한 것처럼 해서 주면 됩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관찰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관찰을 하고 우리가 2주 차에 이 바로 영역별 보육 활동, 영역별 보육 활동이라고 하고 단위 보육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차에 화요일 날하고 모요일 날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새노래지도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영역별 활동이 무엇인지 여기에 새노래지도 여기에는 미술 활동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주차에 관찰을 하면서 2주차에 활동 계획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 계획안을 제출한 걸 보고 예, 그리고 다시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2주차에는 영역별 보육 활동을 하면서 3주차에 이루어질 보육 계획안을 또 어떻게 해요? 보셔야 됩니다. 또 3주차에도 역시 예, 3주차에 영역별 보육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4주차에 보육 활동 계획안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1주차는 관찰, 그리고 2주, 3주는 거의 그 영역별 활동으로 이루어지고요. 4주차 정도는 이제 연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활동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5주차에는 우리가 반나절, 예, 우리가 반일 수업이라고 얘기하죠. 예, 반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주 차에는 우리가 일일 보육 활동이 실시하는데 영아반인 경우에는 예, 영아반인 경우에는 0세 1세인 경우에는 실습생이 하루 종일 수업하기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0세 1세 반인 경우에는 반일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예, 최종 평가회를 갖고 예, 금요일 날 실습 일지에 대한 총 정리와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 계획서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이거는 예전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아반과 유아반 조금 다르죠. 좀 더 요목하게 1주,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6주차. 그래서 결국은 우리 1주차에는 관찰, 네,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단위보육 활동 또는 영역별 활동.
네, 영역별 보육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는 영역별 보육 활동이라고 여기는 단위라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4주차에는 연계 활동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5주차에는 반나절, 6주차에는 종일 보육. 그런데 우리가 영화반은 종일 보육 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영일세는 그럴 경우에는 반나절 수업을 계속 진행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습생이 나오면 이렇게 계획표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는 대집단 활동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유아들은 대집단 활동도 있고 우리가 흥미 영역 또는 놀이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습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 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실습생이 나오면 해야 될 게 보육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거를 지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습은 왜 써야 되느냐 하면 보육 실습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 문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육일지 쓰시죠. 예, 보육일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쓸까요? 예, 오늘 하루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를 기록을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실습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습생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실습 지도를 받았는지 이게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그게 바로 공식 문서입니다. 간혹 저희가 다 끝나고 자격증을 신청을 할 때 무엇인가 이 서류상에서 석연 찾을 때 예, 자격증을 주려고 심사를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예, 실습일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를 잘 여러분들이 일지 쓰는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실습 일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보면 뭐 출근비라든가 어린이집 현황, 그 다음에 실습 일정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습 일정 계획표를 주면 거기다 실습생이 붙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쓰는 실습 일지 기록해야 되고요. 가정과 또 연계하는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고 또 영유아 관찰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실습에 대한 평가, 자기 평가도 있고 이런 좀 평가들이 있거든. 이게 바로 보육 실습 일지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찬찬히 꼼꼼히 보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제 실습생이 직접 예, 계획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지도 교사가 지도를 해서 보육 활동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놀이는 영유아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이들이 이끌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동이라는 거는 교사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있다라면 선생님이 계획을 해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똑같이 실습생이 활동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임의로 그냥 사실은 이런 거 활동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때나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활동은 어떤 거예요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습생이 첫 수업이니까 굉장히 떨리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떨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떨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실습생이 좀 자신 있는 조금 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먼저 해보게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 계획을 짜고 사전 협의해서 실습생한테 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 계획안은 실습일지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안을 내면 우리가 단위 활동 또는 영역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연계 활동, 반나절, 일일 보육 활동 이런 계획안을 미리 선생님이 받고 그 계획안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활동해도 굉장히 좀 좋은 활동이 되겠다라고 하면 실습생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이 다 끝나면 선생님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평가를 할 때는 실습생도 자기가 수업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준비를 한 만큼 못했다든가 그래서 실습생에 대한 자기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도교사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습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습이 다 끝나면 저희 선생님들은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습생이 봤을 때 맞아.
이 정도 내가 점수를 받았구나라고 납득이 가야 돼요. 그런데 실습생이 실습평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점수를 받았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가는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실습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교사로서의 어떤 적성,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습생에게 보육교사로서의 어떤 역량 여부에 대한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습 결과를 확인해서 실무 능력에, 실천적 지식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습 지도교사의 지도력이라든가 또 관계 형성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습을 우리가 평가하는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국가 자격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실습생을 평가할 때 받게 되는 그 바로 문서가 이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평가 영역이 보면 실습생의 근무 태도라든가 자질, 그래서 이 근무 사항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출석이나 결석, 지각, 죽퇴, 그다음에 이 실습생의 태도, 언어적인 거,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개인적 자질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이 어떤지, 또 보육 활동 계획을 어떻게 잘 하는지, 적합하게 했는지, 충실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활동을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보육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관찰, 보육 환경이라 어떤 관찰, 보육 일과 진행이라든가 보조의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일상생활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상호작용, 그다음에 놀이 참여할 때 또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습 일지 작성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총평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6주까지 예비 교사로서 얼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영역이 나뉘어지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 평가서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을 겁니다. 실습 평가표. 그래서 우리가 이 근무 태도, 그다음에 자질, 그래서 20점입니다. 보육 활동 계획만 실행 30점. 이게 점수가 제일 높죠.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30점이에요. 그래서 총평 10점, 100점 만점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평가 항목을 보고 그냥 잘했으니까 각 항목에서 마이너스 1점씩 깎아서 95점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인 평가, 신뢰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습 지도교사는 6주 동안 실습생을 또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좀 해놓으셔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마무리되면 우리가 실습 마지막 주 목요일이나 또는 금요일 날 실습생을 데리고 평가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실습 평가회라는 거는 원장님이 참여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원장님이 참여 못할 경우에는 지도교사와 실습생 둘이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거는 이제 공적인 시간이잖아요. 평가의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실습생은 자기가 실습을 경험한 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반성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지도교사는 자기 평가의 기회도 되기도 하고, 지도교사로서 내가 또 실습생을 잘 지도했는지, 또 실습생의 관계는 어땠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끝나면 수고했어요, 선생님 잘 가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가회를 꼭 가져서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어요. 이 평가회 시간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실습생 6주 동안 격려하면서 교사로서 부족하지만 교사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사후 관리가 바로 뭐냐 하면 서류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실습생 관리를 등록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등록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기관에서, 어린이집에서 양성교육기관으로 보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확인서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평가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점수죠. 그 다음에 영수증 사본이라든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이라든가, 실습 동의서는 이미 받아서 아마 제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서류 1급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이라든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이라든가 기타 등등 평가서 보육일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마무리하고 양성교육기관 대학교나 보육교사 교육원으로 보내야 될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직인을 찍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꼭 점검하시고 그리고 서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보육 실습 기록 대장에 보육 실습생에 대한 우리가 이름이 뭔지 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 실습 기록 대장은 실습생의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관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의 기타 서류는 뭐 5년 보관 그런데 이 보육 실습생 기록 대장은 영구 보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우리 실습생이 어린이집에 나왔을 때 우리 지도교사가 어떻게 실습생을 지도해야 될지 네, 정말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인사를 2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생이 나오면 잘 지도 부탁드리고요. 아주 바로 밑에 있는 후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실습생이 좀 더 예뻐 보이고 그리고 더 잘 지도를 해주지 않을까. 예, 실습은 멘토링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우수한 1급 보육교사가 조금 부족한 자격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는 예비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예,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 기간 동안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